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국 큰일 났습니다. 흥미로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 네 나라의 네 강대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중국 사면 초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아니, 이 네 나라가 항공모함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중국 압박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북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벵골만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함대와 합류했습니다. 16일 날 프랑스 국방부 보도자료인데요.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 전단이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인 벵골만에 진입했고,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미국, 일본, 호주 연합함대에 지난 16일 합류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인 이즈모, 구축함 무라사메, 또 호주 해군 호위함 툼바, 잠수함 콜린스 등으로 구성된 연합함대에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이 합류한 뒤 함대는 실사격과 지휘 통제, 탐색 구조 등의 훈련을 개시했다. 이번 프랑스 항모 전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위상과 입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드골 전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로 진출해서 7함대와 함께 해상안보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자, 벵골만, 인도양에서 지금 실사격 훈련 이런 것들을 미국, 일본, 호주 함대와 지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와서 남중국해는 지금 항행의 자유작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중국해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동중국해가 어딥니까? 오키나와, 거기로 제주도,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동중국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북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프랑스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야, 관련 소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유일의 핵항모입니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죠. 만재 배수량은 4600톤입니다. 4600톤, 길이는 261m고요. 함재기는 라팔 M 24대 플러스 알파, 그리고 E2C 조기 경보기 3대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 5대를 탑재를 하는데, 사출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E2C 조기 경보기를 운영을 하죠.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이고, 미 해군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력 추진, 그리고 캐토바 방식, 캐토바가 이제 캐터필트로 사출기로 쏘죠. 그리고 강제 착함, 어레스트 와이어, 이거로 강제 착함을 시키는, 줄로 걸어버리는 그런 방식의 항공모함을 캐토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원자력 추진 플러스 캐토바 방식의 유일한 항공모함입니다. 미국 제외하면. 항구적 자유작전과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입니다.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자, 이런 항공모함이 바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인데, 이게 7함대 구역으로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자, 항행의 자유작전에 완편한 항모전단을 투입한다고요? 지금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항공모함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이 정도로 지금 전단을 구축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 호위함들을 잔뜩 데리고 왔는데, 바로 구축함 포르방 7050톤급 방공 구축함입니다.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비슷하죠. 덩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구축함인데 프로방스, 이건 6700톤급 범용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구축함 라투식 드레빌, 이건 4400톤급 대잠 구축함인데 조금 구형이긴 하지만 덩치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정도 되죠. 꽤 큰 군함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제 장기 작전을 해야 되니까 보급함을 데리고 왔어요. 17,800톤짜리 보급함 한 척하고 해서 세 척의 구축함의 호위를 받고, 그리고 보급함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물속에는 1명 미상의 핵 잠수함까지 데리고 왔답니다. 잠수함은 이름은 비밀이니까 그냥 핵 잠수함 있다라고 정도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샤를 드골 항모 타격 전단은 지난 4월
톨롱항을 출항해서 중동 지역을 거쳐서 남중국해 지역 안보 작전에 투입 중인 항모전단입니다. 세 척의 수상 전투함과 한 척의 보급함, 한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속된 프랑스 해군 편제상 완편 항모 타격 전단입니다. 자,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완편한 항모전단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게 혹시 북한과도 관계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사실 북한 주변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금 물자,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프랑스도 숟가락을 하나 걸치는 장면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생각 또 기대 좀 이런 걸 하게 돼요. 사실 프랑스가 미국과 그렇게 손발이 착착 맞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어쨌든 이 프랑스 국방부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네들의 위상과 입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상과 입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북한 문제 이런데 무력을 투사할 때 자기네들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기대도 살짝 합니다. 자, 지상 공습 전문 샤를 드골 항모전단입니다. 이 샤를 드골 항모전단의 실전 투입 사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바로 이제 주요 전투기 이 라팔이죠. 라팔 전투기. 과거 2002년도에 우리 FX 사업의 라팔, 그리고 유로파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그리고 미국의 F-15K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 정말 유로파이터하고 수호이 35는 초반에 탈락을 했고 라팔과 F-15K가 끝까지 갔는데 라팔이 그때 인기 정말 좋았죠. 최종적으로는 F-15K가 당첨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한때는 라팔리언이라고 할 만큼 우리 국내에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전투기입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작전 기간 중에 다국적군 전체 폭탄 투하량의 33%를 투하했습니다. 아주 작전 기여도가 높았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바로 이 샤를 드골에서 출격한 라팔들이 폭격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리비아군의 주요 시설과 카다피의 인신처, 차량과 전용기 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IS 공습작전 투입을 위해서 걸프만에 전개했고 이라크 내 주요 IS 은거지와 거점 도시에 맹폭을 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항모전단이 지금 동아시아로 옵니다. 칠함대와 합류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항모전단도 서태평양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강대국들이 서태평양에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금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도입니다. 오는 2021년 첫 해외 전개 작전이 예정되어 있는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해외 배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작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영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영국 정부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항공모함 조기 배치가 추진 중이다 라고 지난달 4월 9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는 지금 전투기가 없어요. 왜? 영국이 아직 F-35B를 완벽하게 지금 테스트하고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기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해외 전개를 처음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오세요. 일본이 뭐 때문에 빨리 오세요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빨리 오세요가 작용이 되어서 진짜로 빨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자, 퀸 엘리자베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76,000톤, 샤를 드골보다 무려 3만 톤이나 더 큽니다. 함재기는 F-35B 36대, 그리고 멀린 20대, 멀린이라고 엄청나게 대형의 그 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캣 대잠 헬기 8대, 이렇게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지난 2017년 취획한 영국 해군의 최신의 통상동력, 이건 재래식이에요. 핵 추진 아닙니다. 통상동력 항공모함입니다. 미 해군을 제외하면 서방 측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F-35B 등 최대 6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영국 해군은 두 척 전력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퀸 엘리자베스가 1번 함이고 2번 함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항공모함을 지금 진수했고 전력화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항공모함을 지금 서태평양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자, 그런데 함재기가 없어요, 지금. 이 군함은 있는데, 항공모함은 있는데, 함재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오냐? 5월 8일 날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해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 해병대가 전투기 사상 최초로 외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해상 상호 운용성 증진에 있어서 엄청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 해병대 F-35B를 퀸 엘리자베스에 싣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야, 아무리 미국하고 영국하고 정말 형제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어떻게 항공모함 함재기를 갖다 빌려주겠다. 뭐 전투기만 주는 거 아니겠죠. 조종사들도 가겠죠. 그래서 미 해병대 F-35B와 미 해병대 F-35B 조종사들이 퀸 엘리자베스의 통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작전을 해주고 2021년까지 이런 지금 제안이 나왔고 그렇게 될 거랍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미국하고 영국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냐면은 영국의 핵잠수함에, 전략 핵잠수함에 영국은 자체 SLBM을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수출했어요. 핵미사일을 수입해가지고 영국은 쓰고 있을 정도로 미국과 영국은 거의 형제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항공모함에 이 F-35 최신의 F-35B 스텔스 전투기까지 렌트해 줄 정도의 나라다. 이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해법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부족한 항공모함 전력을 영국 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와서 또 도는 운영비는 또 퀸 엘리자베스가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 운영경비는 당연히 영국이 내죠. 전투기 운영경비는 누가 낼지는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배 운영경비는 영국이 당연히 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지금 프랑스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영국이 빠지면 이거 대영제국 체면이 지금 꾸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해서 서태평양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서태평양. 이야, 지금 프랑스는 완전히 방공 구축함까지 완편한 그런 항모 타격 전단을 보내고, 영국도 불이 나게 미국 F-35B를 렌트 받아서 지금 서태평양에 보내겠답니다. 서태평양 어디입니까? 바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 서해, 여기가 서태평양입니다. 여기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중국, 그리고 북한이겠죠. 자, 그런데 일본도 또 항모 투입을 준비 중입니다. 무슨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자,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오는 2022년 이전에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F-35B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탑재할 F-35B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했다. 이즈모급의 항모 개조는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되며 같은 기간 중에 F-35B 4대를 인수해서 시험 운용 평가를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일 방위 협력의 상징인 F-35B 탑재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달 25에서 28일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아베 총리와 함께 이즈모급 항공모함의 2번 함인 카가함에 승선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라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정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이즈모급 항공모함의 2번 함인 카가함에 승선한답니다. 이제 일본의 본격적인 군사 대국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일본도 항공모함 2척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형식은 경항모인데요. 실제로는 중형항모입니다. 이즈모. 만재배수량 27,000톤입니다. 그런데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8m 그리고 38m의 그 너비, 길이는 248m. 이거 제가 보면요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샤를 드골보다 약간 짧지만 너비는 샤를 드골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재 배수량 27,000톤 사실 누구도 재보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이 그냥 27,000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기를 길이, 너비, 높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4만 톤급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형 항모입니다. 중형 항모. 경항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즈모급 항공모함은 지난 2015년 취역한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헬기 항모입니다. 취역 당시부터 항공모함 개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취역 2년 만에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결정됐습니다. 이미 F-35B를 탑재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헬기 항모로 살짝 런치했다가 바로 그냥 바꾸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중에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35B 계약해서 42대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한 대당 한 20대씩의 F-35B를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이즈모, 카가에다가. 일본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랴오닝보다 더 강력한 항공모함 2척을 바로 2020년에 내년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사면초가입니다. 시진핑 주석,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와스프 하반기가 되면 이제 더 항공력에 치중한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 이렇게 딱 상시 배치해서 일본에 딱 배치가 돼 있고 또 일본의 카가 그리고 또 이즈모 이렇게 해서 일본의 2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영국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에 포위가 되는 사면초가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북한은 목표가 안 되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과 프랑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한다 라고 프랑스 국방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혹시 이 북한에 대한 그런 또 인도주의적인 인권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하면은 또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죠. 그래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제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오디세이의 새벽처럼 리비아 폭격, IS 터벌 이런 것들처럼 다국적군을 미국이 제안한다면 이런 나라들이 굳이 발을 뺄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완전히 무역전쟁에 이어서 군사적으로도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고 더불어서 북한도 언제 폭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은 챔프, 이 EMP 폭탄이죠. 챔프 같은 엄청난 능력의 그런 무기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많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세계사단 이상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탄약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항공모함들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끝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휘청일 날이 멀지 않고 넘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어디에 줄 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줄 서야 되겠습니까? 이 주변 나라들에 줄 서야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 보기만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줄 서야죠. 여기는 좀 멋지지 않습니다. 덜 멋집니다만은 안 멋집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나라들에 같이 가야죠.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쪽으로 급속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 저렇게 지금 다 자빠지고 있는데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파키스탄 꼴 나겠습니까? 우리가? 스리랑카 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꼴 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 물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을 또 북한을 에워싼 이 초강대국들의 항공모함 집중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